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 요즘 나오는 신상들 위주로 오늘 써봤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연한 색조만 어울리는데 나도 풀 메이크업 하면서 조금 색조도 좀 빡 넣으면서 화려한 메이크업 해보고 싶다. 참고해도 좋을 만한 내용들로 담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쿠션은 요거 티르티르 마스크핏 AI 필터 쿠션. 시쉘이라는 컬러가 새로 나왔어요. 제가 샀을 때만 해도 13 페어 아이보리가 가장 밝은 컬러였거든요. 근데 이 티르티르 AI 쿠션이 굉장히 어둡게 나와서요. 이 13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뉴 컬러가 나와서 같이 써보려고요. 이게 13 아이보리고 10 시쉘 컬러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3 아이보리 컬러는 지금 올려도 조금 많이 노랄 것 같네요. 되게 주황주황한 컬러거든요. 근데 또 커버력은 너무 좋아가지고 저의 이 붉은기를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실제 보면은 되게 주황주황하고 좀 어둡습니다. 되게 잘 쌓이면서 확산력도 좋고 뭔가 이 느낌이 뭐 같냐면 살짝 메쉬 쿠션 같거든요. 손바닥 발색했을 때는 되게 어두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바르면 조금 미묘하게 어둡긴 한데 커버가 이렇게 싹 되면서 피부 되게 좋아 보이고 그쵸? 확실히 다르죠? 여기 미쳤어. 이게 밝은 파데를 쓰면 화사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 이런 주근깨, 홍조 잘 안 가려져서 좀 얼룩덜룩해지거든요? 피부가 좀 더 칙칙해 보여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색깔이 그렇게 저한테 화사하진 않고 차분하다. 지금 목보다 조금 더 차분하거든요? 이런 걸 써주면 나중에 가면 조금 얼굴이 흑빛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좀 얼굴이 답답해 보인다? 이거 어떤 게 좋은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냥 여름이면 덥고 홍조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차분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고 나서 중앙 위주로 좀 밝혀줄게요. 이 시쉘 컬러로 이렇게 딱 중앙 위주로 이렇게 베이스를 맞췄습니다. 이제 밝은 컬러 나왔으니까 밝은 피부톤의 분들도 티르티르 AI 쿠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버 이렇게 싹 되면서 살짝 깐달걀 같은 느낌? 제가 홍조가 많고 주근깨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매끈하게 표현되는 게 좀 감동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피부 표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르누베르 파우더로 쉐딩할 부분만 일단 파우더 해줄게요. 콧등 부분? 여러분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걸 썰이라고 봐야 되는지 왜냐면 아직 현재 진행형 중이거든요. 묵장이라는 곳은 젖소가 젖을 짜잖아요. 매일 아침이나 점심 정해진 시간대에 우유차가 와가지고 우유를 담아가요. 밖에서 덤프트럭이나 큰 차에 탱크 같은 거 실어져 있고 무슨 땡땡 우유 이렇게 적힌 거 많이 보셨죠? 그게 다 우유를 담아가는 우유차거든요. 그러니까 집유차라고 해요. 제가 딱 출근할 때쯤에 그 차가 와 있어요. 집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100% 남자분들이세요. 한 번도 여성분이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은 딱 봐도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어느 날 진짜 젊은 한 30대 후반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남성분이 집유를 하러 오신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근데 그분이 오실 때마다 요상하게 제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안 됐으니까 신기해서 그런가 보다. 목장 자체가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이고 목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은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젊은 편에 속하니까 신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올 때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창 그분만 오실 때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다른 분들이랑은 서로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져요. 저희 그 냉각기에다가 우유 뽑아가는 그 호스 같은 거를 꽂고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 목장 구경도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뭐 하는지 구경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짝 뻘쭘하잖아요. 눈 마주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최대한 서로 눈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냉각기에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인사하는 정도로만 끝난단 말이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쁘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저 혼자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한창 딱 제가 출근할 때쯤에 오셔가지고 저보다 살짝 더 늦게 출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은 이 시골 안에 있는 목장에 저랑 그분밖에 없는 거죠. 그 시간대는. 근데 계속 쳐다봐. 제가 진짜 저 멀리 있는데 굳이 조금 더 나와가지고 저를 그냥 뚫어져라.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시선이 움직이는 게 느껴질 정도로 쳐다보고. 근데 제가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봐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사람 일하는 걸 무슨 동물 구경하듯이 저렇게 빤히 보고 있지? 어느 날은 제가 눈을 저도 마주쳐봤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피하더라고요.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커거든요. 모찌 컬러. 핑크색 컨실러 느낌인데 이걸로 애교살 밝혀볼게요. 내가 한번 쳐다봐서 이 사람의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길 지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야겠다고 얼른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데 저기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이거를 빼고 네? 네? 뭐라고요? 이랬는데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문에 있는 곳 들어가시면 화장실 있어요. 급하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에 딱 30분만 머무는데 화장실을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물어봐 놓고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갈 거면서 왜 물어봐? 오늘 팔레트는 이거 선라이즈 피치 루미릴 거 써줄 건데 오늘 쓰고 싶은 블러셔가 바로 이 비오브 쿨복숭아거든요. 선라이즈 피치가 조금 웜합니다. 이 쿨복숭아에 비해서. 이 선머나에서 있는 이 컬러가 진짜 쿨복숭아 컬러거든요. 이거랑 조금 섞어가면서 발라볼게요. 베이스는 이거 이렇게 섞어서 제가 그러고 나서 신혼여행 다녀왔거든요. 은은한 펄감. 예쁘다. 근데 한동안 잊고 살았어요. 그분이 한동안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아침에 또 왔더라고. 또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왜 문득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오늘 일을 하면서 소 대기장에 있는 똥을 치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요거 살짝 섞어서 너무 쿨하게 안 가게. 진짜 복숭아 같은 색깔 나오거든요. 애교살에 도톰하게 발라줄게요. 이런 컬러. 썸머님 거 그 무서운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 근데 거기서 용의자가 특유의 표정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 뚫어지게 쳐다보는 어떤 표정이 있었대요. 그게 딱 묘사가 되는데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표정의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기분이 확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분이 오면 좀 무섭거든요. 그냥 저를 쳐다보기만 했을 뿐 저한테 뭐 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 수도 없고 그 사람한테 왜 자꾸 쳐다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괜한 그런 조치를 취했다가 저희 목장 들락날락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유를 뽑아가면서 뭔가 우리 목장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이익 같은 게 오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만 있는데요. 해결이 된 건 없고요. 저는 다시 그 사람이 오면은 이제는 좀 눈을 똑바로 볼 생각이에요.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랑 이거 섞어서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나 그냥 진짜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심심하니까 쳐다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혹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도 못하고 저는 조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목장일 하면서 1년 반을 할머니 집에서 지냈는데 시골이고 아파트만큼 좀 안전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주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엄청 자주 오는 사람이 저를 그렇게 쳐다본다는 게 솔직히 좀 무섭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뭔가 이렇게 눈 쪽은 좀 웜하고 아래는 조금 핑크빛으로 해봤어요. 연결되는 느낌으로 들어올 거니까 펄은 이거 섞어서 루미리가 또 펄 맛집이니까 그래서 눈두덩이 톡톡톡톡 그다음에 이 컬러 이용해서 애교살 한번 잡아줄게요. 그다음에 이 컬러, 섞어가지고 눈 아래랑 음영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선라이즈 피치가 스프링 모닝이 좀 너무 채도감이 있었다. 생각보다 너무 진했다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만한 색감으로 나왔거든요. 진짜 뽀용뽀용한 느낌이 아니라 구운 복숭아인데 진짜 바싹 굽진 않은 그런 구운 복숭아 느낌이라서 화사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차분한 느낌으로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팔레트예요. 포인트 컬러감을 좀 가지고 가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는 심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썸머나이 가지고 온 거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루미 팔레트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완전 저한테도 찰떡콩떡인 그런 색조가 하나쯤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거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팔레트도 가장 역대급으로 여태 나온 팔레트 중에서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게끔
좀 나왔습니다. 홈런 아이만 봐도 아시겠죠? 이쪽 라인은 좀 데일리로 쓰기는 어렵잖아요. 대신에 좀 다양하게 연한 메이크업부터 좀 진한 메이크업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저같이 진한 메이크업이나 이런 컬러감들이 아예 안 받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쓰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데일리하고 활용도 생각했을 때는 이 선라이즈 피치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뷰러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댓글에서 속눈썹 잘 유지시키는 방법 여쭤봐 주셨거든요. 뷰러를 바짝 잘해야 돼요. 저는 보통 속눈썹 아래에 붙이잖아요. 뷰러를 제대로 안 해주면 처음부터 붙이는 각도가 굉장히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짝 잘 붙였다고 하더라도 속눈썹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같이 내려오거든요.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속눈썹 숱이 많으시거나 엄청 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처럼 속눈썹 아래에다가 속눈썹 붙이면 엄청 잘 쳐지실 거예요. 붙이는 방법을 바꾸시는 게 낫고요. 이렇게 숱 없고 별로 안 긴 분들 모베브 블랙 아이라이너 이거 써볼게요. 저는 아이라인 그릴 때 여기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거든요. 그럼 유분기가 조금 잡혀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속눈썹 붙일 때 아이라인 안 그리고 붙이잖아요. 그럼 좀 더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각도가 잘 설정이 안 되는 느낌? 아이라인을 그림으로써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유분기가 좀 잡히기 때문에 훨씬 속눈썹의 유지력도 좋아져요. 아이라인은 이 컬러로 풀어줄게요. 오늘은 되게 선명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블랙 아이라이너로 그렸는데 마음에 든다. 솔직히 브라운으로 그리면 좀 제 눈은 밍숭밍숭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를 좀 평소보다 많이 올리잖아요. 이렇게 좀 블랙 아이라이너로 깔끔하게 라인을 좀 따주면 내가 원래 발랐던 섀도우들이 원래는 나는 좀 과한데 아이라인이 이걸 좀 이겨먹으면서 오히려 좀 더 부어 보일 수 있던 눈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연한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면 무조건 브라운 컬러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섀도우를 조금 진하게 올리면 아이라인도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시도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남은 양으로 비트임을 시도합니다. run알림이 좀 있습니다. 어떡하죠?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아침도 점심도 안 먹었거든요. 이거 또르데일리 11mm거든요. 제가 10mm를 왕창 사긴 했는데 사실 저는 기획사이트에서 주는 11mm가 가장 좋았어요. 근데 11mm가 안 나와가지고 평소에는 조금 아끼고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다 붙여주려고요. 그리고 배가 지금 너무 고파서 딜라이팅 쿠키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빵 같은 재질이어가지고 별로다 했는데 얼먹을 했더니 너무 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카카오 제로 쿠키가 제일 맛있어요. 붙일 때 각도 설정을 잘해야 돼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중에 처질 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낮게 해주면 계속 처집니다. 속눈썹 사이사이로 쌍꺼풀이 보이면서 쌍꺼풀 선보다 좀 확실히 나가 있는 길이감. 이걸 딱 좋아합니다. 꼬리도 좀 길게 붙이려고 바깥쪽에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붙이면 눈 뜨고 감을 때마다 위치가 달라서 팔랑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붙여줄게요. 이렇게 긴 속눈썹 붙일 때는 앞에 남겨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앞에 붙이면 오히려 좀 더 눈이 답답해 보이니까 눈동자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뒤에도 너무 여기까지 가깝게 붙이면 계속 이게 거슬려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적당한 이 속눈썹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많이 해봐야 돼요. 이렇게 뒤로 꾹꾹 살살 눌러가지고 각도를 좀 조절을 해주면서 고정력을 높이는 거죠. 너무 바짝 90도로 올라가도 이렇게 눈 안 예쁘거든요. 제 눈이 여기가 조금 더 짧아요. 하나를 더 붙이면 너무 여기 닿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대로 넘기긴 아까우니까 한가닥 잘라서 이렇게 해서 끝부분에 붙여줄게요. 속눈썹 강조해주면서 눈도장에는 연하게, 눈 아래에는 색감 강조. 분들이 좀 색감 올리고 싶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지속력을 높이고 싶으면 뷰러로 살살 찝어가지고 조금 더 각도를 올린 상태면은 나중에 좀 내려와도 티가 덜 나고 유지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거기다가 전 마스카라나 이렇게 좀 가벼운 미샤도 리터치 보정 카라 이런 거 발라줍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바르고 뷰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모가 좀 벌어지더라고요. 조금 더 속눈썹이 선명해져요. 이렇게. 펄 반짝거리는 거 봐. 너무 예쁘죠? 이렇게 눈썹까지 빠르게 그리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립을 먼저 바르고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뭘 발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쇼츠에서는 이글립스 듀글레즈 틴트를 발랐는데 로지포엠 그게 되게 잘 어울리긴 했는데 새로운 거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컬러그램에서 새로 나온 픽싱 틴트 느낌이고 그리고 이번에 바닐라코 글로우 베일 틴트 리뉴얼돼서 나왔더라고요. 얼터너티브 스텔의 새로운 컬러들이 또 나왔습니다. 발라보고 안 어울리면 바꿔볼게요. 특이해요.
이게 예전에 그 피에서 나온 그 핑크 한 30가지? 그 틴트 제형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뭐 촉촉하게 픽싱되는 그런 틴트 느낌인데 백설 딸기 쿨즈베리라는 컬러예요. 이 조합이 너무 예쁘긴 한데 오늘 이 메이크업에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백설 딸기 발라볼게요. 처음 왔을 때 생얼에 발랐을 때는 나한테 좀 안 맞는다 생각했거든요. 예쁘네. 이 제형이 잘못하면 좀 요플레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제형이에요. 이런 제형은 핑크색 틴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발색이 너무 예뻐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얇게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잔여감이 남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글로베일 틴트 소프트 버니라는 컬러예요. 안쪽에다가 발라볼게요. 일단 이렇게 발라봤고요. 대망의 백도 복숭아 이거를 바를게요. 가장 쿨한 컬러를 볼 중앙에서 조금 위쪽으로. 어때요? 바르자마자 이게 발그레해지면서 뽀용해지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블러셔는 저는 조금 쿨한 게 좋더라고요. 뭘 발라도 더워 보이는데 나도 좀 복숭아빛 뺨을 가지고 싶다. 이겁니다. 이거를 들이세요. 코에도 이렇게 싹. 근데 너무 좀 살짝 쿨하면은 옆에 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올리면 돼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위에 있는 거. 저는 좀 뽀용한 게 좋으니까 위에 거 딱 발라주면서 모공도 커버해주고 요철도 커버해주고 조금 더 뽀용한 느낌이 들 수 있게. 저는 비오 블러셔가 너무 좋아해요. 처음에 제가 비오 블러셔 나왔을 때는 블러셔에 좀 관심이 없고 나는 블러셔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저 그래 보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막 하나 둘씩 샀어요. 저번에 샌드베이지부터 해가지고 제 심장을 후드려 패는 그런 제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믿고 사는 브랜드가 됐달까요? 이 블러셔 컬러 진짜 누가 발라도 예쁠 그런 블러셔예요. 이거 너무 예쁘다. 강추. 이제 속눈썹 붙었을 테니까 같이 살짝 잡고 진짜 살살만 해도 조금 각도 올라오거든요. 안 그러면은 90도로 팍 깎여버리니까 이게 한 거야 안 한 거야 할 정도로만 살살. 이 각도가 너무 내려오면은 눈이 좀 답답해 보이면서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꼭 세워줍니다. 그다음에 하이라이터는 네이밍에서 그 그래비티 쿠션 사면 주는 하이라이터 진이라는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입니다. 진주빛이 도는데 살짝 핑크빛? 살짝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얇고 부드러워요. 좋은데? 퍼석하지 않고 되게 부드러워. 연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 섀도우 파파 올릴 수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거 좀 말고도 칠할 수 있는 곳은 많거든요. 농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화로운 느낌으로 메이크업 해주시면 충분히 화려한 메이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도 살짝 U자 모양으로 발라줄게요. 제가 원래 여기 진주알만 콕 박는 느낌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오프라로 여기 할 때는 되게 티나고 별로였는데 이거 좋은데? 잘 만드신 것 같아, 진야님이. 입술 위쪽에도 살짝, 쪽에도 미쳤잖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적어놓고 화려한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얼굴에 여백이 좁아 보이면서 이목구비도 또렷해 보이고 괜찮지 않나요? 마음에 들어. 진짜 마음에 들어. 이게 정면이고 살짝 측면. 이렇게 옆모습 봤을 때. 제가 오늘 사실 시작은 그냥 요즘에 나온 신상들 가지고 메이크업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좀 색조를 많이 올리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연한 메이크업이 어울리는 분들을 위한 조금 화려한 메이크업 하는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제가 오늘 눈썹 염색을 했거든요. 눈썹 염색하는 방법은 쇼츠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 이렇게 이목구비가 강조되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썹을 좀 연하게 해야 여기 시선 집중이 되면서 촌스럽지 않습니다. 눈썹 컬러가 연하면서 이 헤어 컬러에 좀 비슷하게 맞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일단 피부 표현이 티르티르 AI 쿠션 커버력 좋으면서 그닥 엄청 매트하지도 않고 매끈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좀 더 색조가 잘 받는 베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팔레트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싶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10개 다 쓰고 싶잖아. 그치만 그 마음을 꾹 참고 쓰고 싶다고 하면 원하는 색깔을 조색해서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있고요. 거의 눈두덩이 일자 베이스는 1개에서 최대 2컬러 정도. 음영을 여기 앞뒤로 넣어주는 정도로만 컬러 차이 별로 안 나게 넣어주면요. 눈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좀 눈은 커 보일 수 있어요. 대신에 조금 나는 색조가 강조되는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눈두덩이 말고 살짝 애교살로 색감을 내려가지고 중화모도 조금 더 짧아 보이면서 이 사람 컬러감 좀 넣었네? 라는 느낌이 들도록. 근데 이 색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금은 더 선명한 컬러의 아이라인 그리고 트임 메이크업이 필수예요. 저도 여기 이렇게 음영 넣어서 트여줬고 애교살 확실히 살려줬고 이 뒷부분에도 음영을 넣어서 쌍꺼풀 라인이 조금 더 연장돼 보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이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해주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서 활용 점정 속눈썹을 짧아서 내가 눈을 떠도 잘 보이지 않는 거를 사용하면 오히려 이 눈 쪽, 이 아이라인 쪽이 좀 뭉쳐 보여가지고 메이크업은 좀 더 진해 보이고 선명하지 않고 답답한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길이감이 좀 있으면서 속눈썹 사이사이로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보여야 돼요. 제 취향이긴 한데 저한테는 그게 가장 눈이 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펄을 쓰실 거면은 색감이 막 엄청 두드러지는 펄 말고 좀 이렇게 투명한 펄 이런 게 좋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색조 좀 통일감 있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터가 굉장히 화려한 느낌 내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거 증정용이어서 좀 아쉬운데 이거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발색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피부가 굉장히 빛나는 느낌으로 연출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면은 아까 빡세게 넣었던 이 쉐딩이랑 대비되면서 좀 더 코도 높아 보이고 오밀조밀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여백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렌즈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도 솔직히 평소에는 렌즈를 잘 안 끼고 다니거든요. 조금 진한 메이크업 했을 때 렌즈를 밝은 걸 껴주면은 살짝 중화가 되면서 눈이 조금 더 시원해 보이면서 예쁩니다. 그래서 확실히 생눈이랑 렌즈 낀 거랑 다르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머리만 여기를 조금만 띄우고 와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잘 했거든요? 여기가 잘 안 돼요. 나는 머리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아예 머리가 다른데요? 여기가 이렇게 살아야 돼?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영상을 다양하게 찍어볼 예정이에요. 추천템은 항상 찍어오던 거고 연한 메이크업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반응도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연한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화려한 메이크업 하는 영상을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와, 내가 메이크업 하는 거는 조금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때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문득 쇼츠가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롱폼도 만들어봤는데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그 연한 메이크업을 좀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10가지 버전으로 그냥 계속 쭉쭉 내달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열심히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는 속눈썹 고르는 방법이랑 속눈썹 추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렌즈 추천 영상 저같이 얇고 건조한 피부 근데 또 솜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쿠션이랑 베이스를 발라야 좋은지 이것저것 한번 기획을 해보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굉장히 말이 많아서 길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까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